오늘부터 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한국인 세미나, 어, 첫 번째 시작을 맡게 된 송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ML웨이브 신호를 이용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발표를 하려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보통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RGB 이미지로서 하는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mm웨이브 그러니까 밀리미터파 레이더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휴먼 포즈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문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분야의 도메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고자 하는 것은 이제 mm웨이브의 도메인의 특성과 또 최근 그 도메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근에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그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MM웨이브의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연구 방향성, 그리고 현재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왜 굳이 카메라가 아니라 레이더로서 이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카메라나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명 그리고 그 가림 그런 오클루전 같은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한 이제 그 학습을 진행할 때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노출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그 문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MA 같은 경우는 레이더 프리퀀시로서 이제 거리와 속도 그리고 각도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건하고 이제 그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그 비용으로서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간 해상도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해상도가 낮고 그리고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다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MA 연구들은 이러한 공간 해상도와 노이즈를 해결하는 방향성 쪽에서 굉장한 그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 신호, 레이더 프리퀀시로 만들어지는 신호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이제 저희가 신호에 대한 특성을 얻게 됩니다. 그 FM, FMCW, 그러니까 주파수의 변조를 통한 이제 연속파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왼쪽 위의 그래프처럼 이제 프리퀀 레이더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이제 사람에게 부딪혀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보낸 신호와 이제 받는 신호를 섞은 뒤에 이 두 신호의 주파수 차이, 그러니까 간섭을 확인하고 이것이 곧 그 정보가 됩니다. 멀리 있을수록 이제 신호가 늦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 이제 그것을 활용하여 이제 후리의 변환, 패스트 후리의 변환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 후리의 변환으로 이제 거리 그리고 도플러 효과를 또 적용하여 속도 그리고 여러 안테나를 배열해서 구조를 만들어내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각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 이제 하지만 이제 각 안테나가 안테나의 배치는 이제 적은데 이 안테나의 개수에 따라서 각도 해상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최근 현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도메인 레이더 신호에 대한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거리와 속도, 각도를 묶어서 이제 신호에 대한 그 신호 표현을 완성을 시키는데 이것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이제 히트맵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얻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피크 검출로서 만든 이제 펄스한 점 집합인데 그 굉장히 그 데이터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지만 이제 너무 펄스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이제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점처럼 이제 굉장히 엉뚱한 곳에 찍히는 그러한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AI에 대한 해결책도 굉장히 큰 문제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와 각도 그리고 거리의 각도에 대한 그 신호 세기를 그대로 담은 밀집된 텐서 정보인데 이제 정보를 버리지 않고 보존을 하지만 그만큼 이제 데이터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늘 주로 보게 될 부분은 이 두 데이터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그런 논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신호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해상도와 그리고 펄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구조를 이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호가 이제 거울처럼 이제 한 방향으로만 튕기는 정반사 때문에 이제 신체의 일부가 아예 안 잡히는 미스 디텍션 같은 그러한 문제들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쪽 팔이 하나가 빠져서 그 디텍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런 것처럼 이제 미스디테이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신호가 이리저리 튕기는 그러한 다중 경로 때문에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러한 그 붉은색 점처럼 이제 도트 포인트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프레임마다 신호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일관되지 않다라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터링이나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사람마다 사람마다 그 체형마다 그 프레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에 필요한 정밀한 3D 정말 레벨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러한 그 GT 라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션 캡처 장비나 라이다를 찍어야 되는데 실내 잡동사니 또는 이제 오클루전이 있다면 그것마저 부정확하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그래서 최근 트렌드 이전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대부분 인코더와 디코더 리그레션 문제 구조로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입력 신호를 인코더로서 압축해서 이제 조인트 특징을 뽑고 피처가 그것을 받아서 3D 좌표를 곧장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제 MM 메시나 이제 P4 트랜스포머 그리고 포인트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들로 진행을 했었고 히트웨이나 원신호 기반에서는 이제 RF 포즈나 이제 그래프 GCN을 사용했던 이제 HPR 또한 이제 HR넷 계열의 이제 HR 레이더 포즈 그리고 DETR 방식을 도입해서 진행했던 이제 QRF 포즈 같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델들은 이제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에서 쓰는 인코더를 좀 많이 차용을 했다라는 점도 이제 확인 그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 곧 한계로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모달리티 미스매치가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깨끗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가져가고 많은 이코더를 이제 잡음이 많고 들쭉날쭉한 레이더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인코더로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본 미스 디텍션이나 이제
그 지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레션만으로 보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접힌 관절은 그냥 맞히지 못하고 이제 떨리는 거 떨리는 대로 나온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과 불안정하게 나오고 또한 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그 비스 그 코스트가 높은 3D 키포인트 라벨에 묶여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들이 인코더 말고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또한 라벨 리존을 줄이거나 또 오이즈를 적극적으로 정제하는 방향성으로 이제 발전되어서 이제 오늘의 논문 두 가지로서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문들은 이제 이렇게 최근 흐름은 딱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왼쪽 논문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릴립스 논문으로 이제 히트맵을 입력받아서 트랜스포머 DETR 계열의 구조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핵심 문 핵심 모티베이션은 이제 라벨 비용으로서 이제 값비싼 3D 키포인트 대신해서 이제 값싼 라벨 3D B박스와 이제 2D 키포인트로서 이제 학습을 하는 리커 슈퍼비전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오른쪽에 이제 MMDiff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 22 논문으로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조건부 학습을 컨디셔널 디퓨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핵심 모티베이션은 이제 노이즈와 비일관성으로서 이제 생성 모델을 이제 포즈로 이제 정지하는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을 이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터의 출발점은 이제 라벨 코스트입니다. 그 왼쪽처럼 보이시는 오른쪽 그림에서 그 for training 섹션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왼쪽처럼 이제 모든 관절의 정밀한 3D 좌표를 이제 라벨로 쓰려면 이제 모션 캡처나 라이다가 비싸고 이제 실내 환경에서 수집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랩터는 포트레이닝의 왼쪽의 문제처럼 이제 값싼 라벨 두 가지를 써서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값싸는 이제 3D 바운딩 박스와 이제 2D 키 포인트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는 둘 다 이제 라벨 코스트가 낮고 이제 확장성이 좋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논문에 따르면 이제 레이더 기반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에서 이렇게 3D 박스와 2D 키 포인트만으로 위크 스프레비전을 시도한 것은 이 랩터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고 또한 정답을 덜 주고도 3D 자세를 학습해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입력은 이제 수평 방향과 이제 수직 방향 그 두 방향의 이제 멀티 틈입니다. 이를 0600번을 통과시켜서 이제 특징 뽑고 그리고 콜스뷰 인코더에서 이제 두 시점의 특징을 양방향으로 융합하게 됩니다. 또한 한 시점에서 이제 안 보이는 정보를 다른 시점이 보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 다음에 이제 디코더에서 두 가지의 디코더로 나뉩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계 디코더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포스쿼리에서 이제 사람 단위의 초기 3D 자세를 잡고 이어서 조인트 디코더가 이제 조인트 쿼리로서 이제 관절 하나하나를 미세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먼저 러프하게 포즈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밀하게 다듬는 2단계 구조로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이러한 구조의 골격은 이제 RGB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PTR 프레임워크에서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어는 이제 트위스트 이 가운데 보시는 트위스트 3D 조인트 어테, 디코더인데 이것은 이제 디포머블 어텐션 방식으로서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이제 QRF 포즈라고 할 수 있는데 QRF 포즈라는 논문인데
각 시점에 이제 2D 화면에서 따로따로 주목할 위치를 계산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랩터는 이제 주목할 기준점과 이제 옵셋 같은 경우 옵셋들을 이제 3D 공간에서 정의한 뒤에 이것을 이제 2D 뷰에서 이제 프로젝션해서 다시 샘플링하게 됩니다. 덕분에 시점마다 중복 계산을 없애고 시점이 늘어나면서 깔끔하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 실험에서도 이 방식이 단순 2D 방식보다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이제 structure loss 구조적 손실 함수에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포스 SD 코더 단계에서 이제 3D 박스로서 만든 이 템플릿 손실 T3D로 이제 전체 3D 구조와 그 뎁스를 잡아주고 또한 조인트 디코더 단계에서 이제 2D 키포인트 로스와 이제 그래비티 기반 3D 손실로서 관절을 정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B박스가 이제 깊이의 기준점을 주고 2D 키포인트가 이제 세밀한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 분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의 오블레이션에서 저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2D 키포인트 손실만 쓰면 깊이 모호성 때문에 오차가 급격하게 커진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3D 구조를 잡아 이 때문에 이제 3D 구조를 잡아주는 손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성능을 보자면 이제 청록색 그래프 좀 어두운 이 청록색 그래프가 랩터의 성능인데 이제 HIBR 하이버 데이터셋을 활용한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이제 기존 방법 대비 관절 오차를 이제 약 34% 줄여냈고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멀티플슨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그 결과를 추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데이터셋은 이제 MMVR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컸는데 정리하자면 이제 랩터 같은 경우는 라벨은 덜 쓰면서 성능은 더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현재 소타로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MMDF 같은 경우에는 발상 그 모티베 그 모티베이션이 이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자체를 이제 노이즈 제거 문제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산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무작위 노이즈 시작해서 이제 그럴듯한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델인데 MMDF는 이걸 자세에 적용을 해서 어, 흩어진 노이즈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제 자연스러운 자세로 여러 단계에 나눠서 점진적으로 이제 정제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레이더 특징을 이제 컨디션으로서 주입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아무 자세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레이더 신호와 맞는 자세로 수렴하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 덕분에 이 조건으로서 이제 안 잡힌 관절은 그럴듯하게 추론하고 이제 비틀린 자세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레이더처럼 이제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들에는 이제 한 번에 정답을 찍기보다 확률적으로 여러 번 다듬은 생성 방식이 훨씬 더 잘 맞는다라고 현재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 중 하나는 이제 웨이브의 디퓨전을 생성 모델을 적용한 이제 첫 번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좋은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서 이제 MMDIF는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모듈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GRC 그 전용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프론트 클라우드를 본 트랜스포머로서 이제 학습 가능한 관절 템플릿을 두어서 일부 관절이 안 잡혀도 이제 전용 맥락으로 메꿔주도록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GRC 같은 경우에는 미스 디텍션을 대응하는 모듈이고요. LR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에 이제 주변 가까운 점들만 모아서 보면서 이제 국수적으로 더 정밀한 피처를 뽑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MM 웨이브 도메인 특징 중 하나인 이제 낮은 해상도를 보완하는 역할이고 S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지 길이의 일관성을 강제를 하게 되는데 팔다리 길이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프레임마다 사람 크기에 변하는 문제를 잡아주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제 TMC 시간적 동작 일관성에 대해서 이제 과거 몇 프레임을 함께 보면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지터링이나 바이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GRC와 LRC가 신호의 노이즈를 이제 그리고 SLC와 TMC가 이제 구조와 실관의 비일관성을 이제 보정을 해주고 이 네 가지의 모듈을 합쳐서 조건부 학습 모델을 이제 가이드하게 됩니다. 이제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 서진 MM바디를 사용을 했는데 이 기존의 굉장히 강력한 모델 중에 하나였던 P4 트랜스포머와 대비했을 때 관절 오차를 약 13% 줄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어 어클루전 같은 악주권에서 이제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됐는데 이는 이러한 컨디션 모듈이 이제 노이즈에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같은 확산 기반인 이제 디프포즈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에서는 이제 SLC와 TMC 그 구조 시간 일관성 모듈이 이제 안정성에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각 모듈의 추가 연산이 매우 가볍기 때문에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쓸만하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있는데 확실히 이제 정상 조건 그러니까 저조도나 이제 오클루전이 아닌 조건에서는 이제 RGB 카메라보다 약간 떨어지고 또한 멀티펄슨 같은 경우에 이제 성능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A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버시 그리고 악조건에 대한 강건성과 저비용 로우 코스트라는 분명한 장점을 주지만 그 대가로서 이제 펄스와 노이즈 굉장히 심한 노이즈라는 이제 본질적인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최근 연구는 이 난제를 두 방향으로 공략을 했는데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와 그 위크 스프비전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히트맵과 트랜스포머로서 이제 라벨 코스트 비용을 풀어 라벨 코스트 비용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였고 MMD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성적인 그 스테이블 디퓨전의 관점에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와 확산 모델로 이제 노이즈와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같은 문제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서 공략한다는 점이 이 두 가지 논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라거나 이제 오클루전 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라거나 이제 리얼타임 그리고 이제 그 와, 인 와일드로서의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리고 표준 데이터서의 부재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아직 풀어야 할 문제로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현재 이 도메인의 한계, 그 신호의 한계를 어떤 모델로서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린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